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포인트 클라우드 디노이징이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이고 ICCB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여기 SGM이라고 써졌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은 아니고 이제 스코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디노이징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가지고 이제 디노이징 태스크를 푸는 경우가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코어를 사용해가지고 디노이징 태스크를 푸는 걸 보여줘가지고 흥미있게 봤고요. 어,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오늘 발표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제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런 2D 서페이스를 말을 하거든요. 3D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2D 서페이스를 말을 하는데, 관측을 할 때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제 노이즈가 끼게 돼요. 이제 딱 맨 오른쪽처럼 비행기를 이렇게 샘플링하면 좋은데, 이렇게 노이즈가 끼는데, 이 노이즈가 있다 보면 이제 얘를 갖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때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디노이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색이 이제 언더라인 트루 서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파란색이 지금 노이즈가 낀 애들이거든요. 샘플이거든요. 걔를 이 언더라인 서페이스로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때 이 보내주는 방향이 스코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더라인 서페이스 이 트루 이쪽에 이제 덴시티가 높을 거기 때문에 이제 덴시티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그레디언트 어센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여러 개를 하는데 이제 여기 트루인 이 파란색의 노이즈리스한 데이터에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를 해봐요. 이제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도 더해보고, 논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도 더해보고, 뭐 라플라스 노이즈도 껴보고, 유니폼 노이즈도 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여러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얘네가 이제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D 서페이스 상에 있는 이 분포 함수를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 이제 3D 상에 어, 존재하는 데이터인데, 2D 매니폴드 상에 이제 분포 함수 py를 정의하려고 하면, 이제 르벡 매저로 얘를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이 덴시티 값이 무한이 돼요. 따라서 이런 이 py를 잘 정의를 할 수가 없고, 그 p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정의하기가 이제 되게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우회를 했냐면 이제 3디멘셔널 어떤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n을 생각을 하는데 n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고 모드가 유니크한 유니모달인 어떤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 n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y 플러스 n은 3디멘셔널 컨티뉴어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뭐 2D 상에 서포트되었어 가지고 이제 무한대 값을 가지는 그런 분포합수는 저희가 피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얘 n의 유니모달이 0이라고 하면 y 플러스 n은 이제 y랑 같은 모드를 가집니다. 그게 오브저베이션이고 따라서 같은 모드를 가지기 때문에 y랑 n은 이제 y 플러스 n을 저희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해서 그 개의 분포함수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y 플러스 n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제 qx, x의 분포함수는 이제 컨볼루션을 한 결과랑 같게 될 거고요. x는 이제 이게 y가 s고 이제 n 값이 x-s라고 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총 적분을 하면 이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true 데이터의 분포함수를 p 컨볼루션 nx라고 생각을 하고 얘의 스코어를 추정한 다음에 그 스코어 방향으로 이 샘플들을 옮기는 과정을 해서 디노이징을 시킬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일단은 Y가 지금 2D 매니폴드 위에 값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게 3D 데이터인데, 여기서 3D 데이터인데 이 2D 매니폴드를 가진다는 거는, 이건 Y는 그러니까 좀 레이턴트 개념인 건가요? 음,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이 비행기를 생각을 하면요. 네. 그 겉에 그러니까 비행기의 그 표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러면 걔는 2D 서페이스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2D 서페이스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음,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몰려 있는 데가 있을 거고 덜 몰려 있는 데가 있을 텐데 네. 이제 트루 데이터는 이제 2D 서페이스 상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네,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거를 아까 그 매저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실제 있는 무슨 예를 들어 뭐저 비행기 장난감 같은 거를 어떤 걸 통해서 매저를 하면 저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만들어낸 건가요? 아, 글쎄요.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뤄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뭐 무슨 관측하는 장비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디노이징하는 이제 방법들에 관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트루 매니폴드 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역방향으로 얘를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주변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논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 샘플, 업 샘플 메소드는 얘를 이제 흐릿한 것까지 총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어, 거기서 트루에 가까운 거에서 이제 다운 샘플을 하고 이 네 개를 고른 다음에 다시 업 샘플 해가지고 이 또 새로운 네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노이징을 시키는 거고 스코어 베이스 메서드는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트루 매니폴드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분포 함수를 이제 p convolution n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키면 언더라인 클린 서페이스로 모든 점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우선 각 포인트에 대해서 각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이제 저희가 옵저베이션한 그 포인트고요. 이제 여기 노란색이 언더라인 서페이스고 어, 이 주황색은 이 XI라는 점을 중심으로 노말에서 샘플링한 그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컬하게 이 로컬 정보만 가지고 얘를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면 좋은데 사실 로컬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정보도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각 포인트의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각 포지션마다의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샘플된 애를 스코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스코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 스코어 매칭 로스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SD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 트루 스코어를 저희가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 데리버티브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트루 스코어를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 SD를 갖고 이제 포워드 프로세싱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이 트루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 언더라인 매니폴드에는 정보가 실제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매니폴드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슈퍼바이즈 러닝이 쉽게 가능한데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이런 언더라인 서피스에 대한 대체자를
정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저는 2웍에서 엄청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면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갖고 결과를 리포트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언더라잉 서피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학습을 해도 얘네들이 갖는 컨트리뷰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데이터에 대입을 해도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도 다른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그때도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각 점의 위치만을 갖고 이 위치에서의 스코어를 추정하려고 하면 사실 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네, 왜냐면 이런 좀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는 컨텍스추얼한 로컬한 정보는 비슷할 텐데 이제 조금 글로벌하게는 조금 더 좀 로컬한 걸 좀 확장해서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컨텍스추얼 정보는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평지에 있다고 해도. 그래서 좀 그런 글로벌한 컨텍스트 상에서 얘가 어느 위치냐 막 이런 걸 좀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가지고 같이 스코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x-xi라고 로 대입해 주는 건 어느 정도 로컬리티만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스코어 매칭 로스예요. 이제 L이. 근데 SX가 스몰 s가 이제 트루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루 스코어를 X라는 점에서 Y가 그라운드 트루스 매니폴드 상에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그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Y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Y가 없는 경우에는 XI에서 주변에서 하나를 샘플링한 다음에 걔까지의 거리를 스코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정의된 스코어, 뭔가 좋은 스코어에 대한 뭐랄까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게 되게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샘플이 라지 n개일 때 이렇게 합을 평균을 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XI라는 포지션에서의 스코어를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XI 주변에 K개의 샘플링을 해요. XI 주변에 K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스코어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평균을 내줍니다. 이래야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 에벌레이션 스터디에서도 이걸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쓴 것 같고, 이렇게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줍니다.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첫 번째 알파 1이라는 그 값도 이제 1보다 작지만 0에 너무 가깝지는 않은 숫자로 이렇게 정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네가 사실 스코어를 에스티메이션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제 덴시티의 스코어를 추정해가지고 그걸 매칭을 한 게 아니라서 사실 방향만 잘 에스티메이션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향을 에스티메이션 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된다. 뭐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여러 가지 노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스한 데이터랑 이제 덴스한 데이터,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떤 유닛 스피어 안에 존재하는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 유닛 스피어에 10,000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랑 유닛 스피어에 5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거랑 이렇게 좀 스파르스한 거랑 덴스한 거랑 두 개의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고요. 노이즈를 1% 준 거랑 2%준 거랑 3%준 거랑 이렇게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위에 네 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라고 해가지고 각 포인트마다 주변에 어떤 뭐라고 하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포인트마다. 어떤 네, 살짝 각 포인트마다의 어떤 요철을 이제 그레디언트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게 이제 위에 네 개의 방법이고, 얘네는 어떤 모델 베이스 방법이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두 개는 딥러닝 베이스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노이즈를 줬을 때 스팔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방법이 제일 좋았다.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제 좀 덴스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꼭 얘네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방법을 썼을 때 충분히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지만 뭐 그렇게 성능의 차이가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혹시 그 스팔스랑 댄스가 뭐가 스팔스 댄스 차이인 거죠? 넘버 포인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 이 PU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스팔스하게 샘플링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만약에 100만 100K의 10만 개의 포인트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이뤘을 때 그중에 10분의 1만 샘플링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쓴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PC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얘네가 계속 주장하는 건 자기네들이 기존의 딥러닝 베이스 모델보다는 성능이 잘 나오지만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막 이런 걸 리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넌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결과고요. 유니디렉셔널 노이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걸 얘네도 이제 노이즈인데 어떤 파지티브한 방향으로만 노이즈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더해준 거예요. 근데 막 그래도 뭐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얘네 업섬션이 여기서 보면 y 플러스 n을 더할 때 n이 유니모달이면서 모드가 0인 노이즈에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y 플러스 n도 y랑 같은 모드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어센트가 이제 말이 됐던 건데, 이런 유니디렉셔널 노이즈가 이제 어썸션이 깨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된다. 뭔가 좀 더 노이즈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뭐 유니폼 노이즈도 마찬가지죠. 뭐 얘도 모드가 여러 개죠. 얘는 무관계인데 그래도 잘 작동한다. 디스크린 노이즈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거의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가 더 잘 나오죠. 근데 성능의 차이는 많이 안 난다라고 뭐 얘기는 합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는 그런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 아마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보통 가우시안 노이즈 가정해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 L2 뭐 로스거나 에런 로스거나 이거 바꿀 수는 있을 텐데 뭐 L2로 쓰면 가우시안 노이즈일 것 같고 에런 쓰면 뭐 라플라스 노이즈일 것 같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좀 퀀터티브하지 않고 퀄리터티브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각각이 클린한 거고 여기가 노이즈한 거고 얘가 각 메서드마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로 했을 때는 뭐 성능이 여기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근데 얘네는 전체적으로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뭐 도로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게 도로 데이터를 실제로 샘플링 했을 때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 주변으로 이제 샘플이 딱 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붕 뜨게 되는데, 얘를 자기네들 방법으로 했을 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네,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실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도 사실 되는 게 원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얘네도. 근데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클린 서페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얘를 다른 데이터에 적용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SD를 왜 사용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SD를 사용하는 방향으로의 뭐 어떤 퓨처 워크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용 오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방법이 잘 나온다라는 것도 뭔가 조금 노트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꼭 딥러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그 퀄리테이티브 이 파란 색깔 그 결과 봤을 때 그 이 네네. 방법에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슈퍼바이즈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클린 저게 주어진 경우이고 언슈퍼바이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만 주어진 경우인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노이즈만 주어진 경우에 언슈퍼바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는 거기서는 이제 얘 아까 그 x 마이너스 x i 그거를 그냥 그 노이즈 하는 거 상태에서 이게 그 스코어라고 가정을 해서 했던 네, 거죠. 네네, 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XI 주변에서 몇 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걔의 평균을 내요. 음, 그래서 걔가 뭐 여러 개 노이즈가 섞인 여러 샘플 평균을 냈으니까 걔가 뭔가 클린 서페이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코드를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을 내가지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을 이 사람들이 레포트를 했는데 어 그래도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보다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좀 안 좋은 걸 확인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서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논문을 좀 뭐 주로 읽으시나요? 아니면 이게 거의 좀 처음인 건가요? 아, 이게 처음 읽은 거죠. 음, 포인트 클라우드가 혹시 어디에 보통 쓰이는 건지 좀 아시나요? 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네, 말씀. 네. 음, 이거를 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아, 네. 한번 여기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